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쌤 채널 조승선입니다. 오늘은 가정교육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재교육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한국청소년 발명 영재단 총재를 지내셨고, 그리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 서울 중부 서부 교육장을 역임하셨던 김두선 강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두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에서의 영재교육입니다만, 요즘 워낙 이 영재교육에 대한 것이 언론이나 그리고 각종 서적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지구상에 62억 5천만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밥 굶지 않고 그리고 옷 헐벗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속 지금 통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통계가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62억 5천만 중에서 지금 $2의 생활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30억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하루 $1 생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원도 많고 또 사람들 체격도 크고 그리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 바로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인적 자원이 있어도 기술력이 모자라거나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비난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는 200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200개 나라 중에서 제대로 교육이, 아니 그 교육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영재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제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불에 가까운 국민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인간 두뇌 개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우리는 두뇌 경쟁 시대 또는 지식 경쟁 시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뇌 경쟁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매우 두뇌는 복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이 이 두뇌에 관한 책입니다. 이 두뇌를 구조를 보면 1000억 개의 뇌 세포 속에 한 세포에 10,000개씩의 이 또 작은 세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큰 세포, 작은 세포 합치면은 뇌 세포는 3조가 넘습니다. 이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뇌 세포를 개발하는 것을
요즘 와가지고 우리는 두뇌 개발 전쟁 또는 영재 교육, 나아가서는 천재 교육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미래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투자에 막대한 교육비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좌뇌입니다. 이거는 우뇌입니다. 이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이 뇌가 이렇게 보면은 이 가운데 골이 있어요. 이렇게 골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게 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과 같이 복잡한 이 뇌가 얽혀져 있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두뇌를 개발한다 하는 문제는 좌뇌보다 우뇌에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뇌는 잠재의식이 또는 잠재력이 이것을 우리가 암재력이라고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갇혀져 있는 것, 이 속에 창고에 커다란 이 창고 속에 아까 얘기한 몇 조의 그런 내 세포 창고 속에 기억들이 저장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튀쳐나오게 할 수 있는 데는 자극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교육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뇌는 좌뇌의 100만 배의 잠재 능력이 있다. 이것을 끌어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100만 배의 잠재력이 있다는 말은 뭐 말이냐. 이것은 이쪽보다가 이 우뇌 쪽이 이 광범하고 그리고 또는 이 깊고 그리고 광산으로 말하면은 몇천 미터 몇만 미터를 파들어가야 금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심오한 속에 묻혀 있다.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가 이쪽이 논리적인 데 비해서 이쪽은 집합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뇌 전체를 이걸 좌뇌, 우뇌로 한다면 이걸 이제 정두엽이래요. 정두엽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암기 능력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저쪽 놈이지요. 이쪽 앞을 이 이마 쪽입니다. 이쪽 이마 쪽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은 뇌중의 뇌라고 그래요. 이 전두엽에서 모든 뇌를 컨트롤을 합니다. 감정 그리고 정서 이러한 것을 컨트롤을 해요. 이 척두엽 그리고 후두엽 뇌 부위에 따라서 활동 범위 그리고 세부적인 역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시처리 능력 우뇌가 이 100만 배에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은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이 백미라에 비쳐 있는 거 보랴 또는 앞에 전개되는 거 보랴 이러한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동시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우뇌가 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은 뭘 하느냐? 왼쪽은 단기 판단입니다. 논리적인 판단, 수리적인 판단, 계통적인 계단이 올라가는 이런 판단. 그래서 이 양쪽이 다 모두 교류가 잘 되고 조정이 잘 돼야 뇌는 제대로 개발이 되고 조정이 돼서 발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두뇌 개발에 대해서 특히 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에서. 특히 가정교육에서는 뇌를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들이 우리의 좀 머리 좋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에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이것을 많이 먹어야 뇌와 뇌 사이에 골이 있습니다. 그 골 사이에 양분을 충분하게 넣어줘야 이 뇌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휴식입니다. 푹 자야 돼요. 하루 8시간 우리 자라는 것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경우는 8시간 자야 그 다음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요새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뇌과학 운동 또는 뇌체조 이런 말을 합니다. 머리체조, 뇌체조. 지금 일본 요만큼만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24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 24권이 뭐냐면 뇌체조 운동이라는 책이에요. 그 뇌체조라는 게 뭐냐? 수수께끼 같은 거, 엉뚱한 문제 제시해가지고 가장 머리를 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 공식 가지고는 도저히 저게 있는 우리가 자아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이런 거, 그러한 문제들을 수룩이 모아가지고 이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뇌체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뇌체조 운동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 잘하는 어머니들이고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어머니들, 유대 아버지들이 뇌체조 운동을 가장 잘한다고 이렇게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체조를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뇌 안에 보면은 이런 문이 조그만 요 문이 있어요. 요 문은 딱 열렸다 닫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세포가 이걸 뚫고 들어가야 자극을 줘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극을 하려면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화를 아주 강력한 무슨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또 아이들에게 지적인 어떤 자극을 준다거나 했을 때 이것이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3초 이상, 3분 이상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되풀이하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요새 이것을 우리는 3분 발산법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새로 개발하는 학습법입니다. 어머니들 만약에 말이지요. 같은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3분 이상 자꾸 얘기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려서 졸려버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는데도 이 파도를 쳐가면서 자꾸 재밌는 얘기를 고무를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와서 개발된 3분 발상법이라는 겁니다. 이 3분 발상법은 두뇌 개발에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정교육에서 어머니들이 참고로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자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끝으로 생각하고 손끝으로 완성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손끝의 자극이라는 것이 두뇌 개발에는 가장 좋습니다. 뭘 만들면서 또 실패하면서 틈새를 발견하고 그 틈새 발견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뇌 개발이다. 이것이 우리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틈새의 발견을 보완하는 게 발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를 든다거나 바둑을 넣는다거나 또는 팽이를 친다거나 썰매를 타본다거나 여기에서 조정능력도 기르고 자기가 노는 바둑이 오고 가고 길이 트이는 길을 발견을 하고 그게 틈새 발견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아이들의 두뇌는 개발이 빨리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공간의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수께끼를 아버지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일주일에 2번씩 밥상머리에가 앉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이 이거랍니다. 무슨 수수께끼를 이번에 또 밥상머리에 가져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가정교육도 적어도 밥상머리에 갈 때 아버지가 수수께끼 한 자루 정도는 가지고 가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간은 접촉해서 인간이 된다고 봅니다. 동물과 접촉하면 동물밖에 안 됩니다. 늑대 소년 아마라와 카마라는 늑대 소굴에서 늑대적 먹고 자랐습니다. 결국 늑대밖에 안 됐어요. 3년간 길러봐야 단어 45개 단어밖에 몰랐습니다. 늑대 소리 내고 결국 나중에 6년 만에 죽었습니다. 동생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접촉하느냐, 그리고 어떤 학교 선생님과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어떤 학교 교풍 속에서 자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대 어머니들은 먼저 유대인이 먼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내는 문제를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 내겠습니다만 시간 되는 대로 한두 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1리터 가득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8리터가 들었습니다. 7리터가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가득 들었고 10리터가 들었고 여기에는 1리터짜리 물이 들었습니다. 요 1리터짜리 한 번만 사용해가지고 이 양쪽 물을 똑같게 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한 번만 턴해도 안 되고 이걸 한 번만 사용해서 양쪽 문을 똑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들? 이걸 여기에다 들어넣으면 1리터가 밖으로 나옵니다. 불이 뜨지요. 그 다음에 1리터 이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7리터 여기다 부으면 양쪽이 8리터씩 꽉 차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이 유대인들이 내는 이 분해개발 문제를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볼까요? 소 17마리가 있다. 제일 맏형에게 2분의 1을, 둘째에게 3분의 1을, 셋째에게 9분의 1을 나눠준다. 소는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 말고 똑같이 한번 나눠줘 봐라. 공평하게. 전부 홀수입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내는 분해개발 문제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 보고 참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역시 수천 년 유대 정신을 이어온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머리가 2개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나냐 둘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라는 얘기는 뭘 보고 얘기하느냐? 바늘로 찔러보니까 두 놈이 다 한꺼번에 아프다고 소리를 들렸다. 그럼 하나다. 하나라는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 유대민족 어느 한 사람도 아파서는 안 된다. 유대민족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유대민족 전체가 아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민족 정신을 가르친다. 이러한 것이 오늘의 유대를 이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천재와 영재는 구분해야 됩니다. 천재는 정말 하늘이 낳은 재주입니다. 영재는 누구나 키워낼 수 있는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영재입니다. 영재교육에 철저한 힘을 기울여서 이제 우리 2만 불에서 3만 불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